여러분은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콘센트 하나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도 일본도 끝내 바꾸지 못한 전기 표준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30년 넘게 전국을 뒤집어가며 바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히 전기요금을 아낀 것이 아니라 한국을 세계적인 가전강국으로 만드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도대체 콘센트 하나가 어떻게 나라의 경쟁력을 바꿀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197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한국은 지금과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국민소득은 1인당 400달러 남짓,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였고 발전소를 돌릴 연료도 모두 수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합니다.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한국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기름값은 치솟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가정에는 대부분 110V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미국식 전압체계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110V는 전기를 보내는 효율이 낮았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려면 더 굵은 전선이 필요했고 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도 훨씬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 수도 호스로 비유하면 수압이 약한 상태에서 먼 곳까지 물을 보내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같은 양의 물을 보내기 위해 더 큰 호스가 필요하고 중간에서 새는 물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새 발전소를 계속 짓는 것이 정말 답일까? 바로 전기공학자 한만춘 박사였습니다. 그는 아주 단순한 계산을 했습니다. 전압을 2배로 높이면 같은 전기를 더 적은 손실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전소를 계속 늘리는 것보다 먼저 낭비되는 전기를 줄이자는 발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무모한 주장이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멀쩡히 쓰는 콘센트를 전국에서 바꾼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일 쇼크는 정부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전기를 절약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경제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110V에서 220V로 전환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말은 쉽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국의 변압기를 교체해야 했고 전봇대와 배전망도 바꿔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천만 개의 콘센트를 하나씩 교체해야 했습니다. 한국전력 직원들은 골목마다 사다리를 메고 다녔고 주민들을 설득하며 집집마다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1973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무려 32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1750만 가구의 콘센트가 바뀌었고 수백만 명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이 들어간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220V는 당시 유럽과 대부분의 세계 시장이 사용하는 표준 전압이었습니다. 즉 한국 기업들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거의 그대로 해외에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장에서 한 가지 규격만 대량 생산하면 되니 원가는 낮아졌고 경쟁력은 높아졌습니다. 반면 일본은 달랐습니다. 자국은 100V를 사용했지만 수출용 제품은 대부분 220V로 따로 생산해야 했습니다. 같은 냉장고를 2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비용이 계속 발생했던 셈입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졌습니다. 금성사와 삼성은 220V 기반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을 빠르게 발전시켰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일본을 넘어선 것은 아닙니다. 환율, 기술 투자, 디지털 전환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220V라는 표준이 한국 기업들에게 훨씬 유리한 운동장을 만들어준 것은 분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에서 송배전 손실이 가장 낮은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집까지 도착하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전력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 결과 발전소를 더 짓지 않고도 막대한 전기를 절약할 수 있었고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이야기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220V의 장점은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별도의 큰 공사 없이 완속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220V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전압 체계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추가적인 설비 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반세기 전의 선택이 지금까지도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공을 220V 하나에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일본 가전산업의 변화에는 환율과 경영 전략, 기술 투자 실패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표준은 단순한 규격이 아니라
산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정해진 표준은 수십 년 동안 기업의 원가와 경쟁력, 소비자의 생활 방식까지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조차 쉽게 바꾸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장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수십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어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220V 콘센트, 그 안에는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에너지를 아끼고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한 나라의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벽에 플러그를 꽂지만 사실은 반세기 전 누군가의 선택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 콘센트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평범해 보이는 그 작은 구멍 2개가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을 만든 가장 조용한 혁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세계를 앞서갈 수 있는 또 다른 작은 선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